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연합뉴스 편집국장 출신인 서옥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이 광우병 촛불 난동 15주년을 맞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던 광우병 선동에 기름 부었던 연예인 40명의 명단과 발언 내용을 권순환TV는 전문과 압축본 영상 두 차례로 나눠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서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광우병 연예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조선일보 송의달 에디터가 이 화제의 블로그를 필자인 서옥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을 만나서 작성한 인터뷰 기사를 일요일인 7월 15일 조선닷컴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송의달 에디터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조선일보에 입사해 홍콩 특파원, 산업일부장, 편집국 선임기자 등을 거쳤고 특히 노재봉 전 국무총리와 박지향 서울대 명예교수,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 교수 등의 연쇄 인터뷰는 상당한 주목을 받은 인터뷰 기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서옥식 부회장 인터뷰 기사 제목은 광우병 연예인 40명 전모 최초 공개, 가짜와 싸우는 언론인, 서옥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인터뷰,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송의달 에디터가 작성해 보도한 서옥식 부회장 인터뷰는 상당히 긴 분량이긴 하지만 경청할 만한 내용이 많다고 판단해서 일부 내용만 생략하고 최대한 충실하게 인터뷰 기사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옥식 부회장은 먼저 어떻게 광우병 선동 연예인 명단을 작성했나라는 송의달 에디터의 질문에 대해 당시 많은 탤런트와 배우, 가수, 코미디언, 아나운서 등이 1842개 광우병 동맹군의 전위선전 선동대가 돼 시위대에 기름을 부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인터넷으로 사람 이름과 발언을 내가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실명 명단과 발언 내용을 밝혀냈다. 부분적으로 나온 적은 있어도 광우병 연예인 명단의 전모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표적으로 어떤 연예인이 무슨 말을 했나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권순환TV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해드린 전문 영상과 압축본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만은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권순환TV가 소개한 전문 영상 또 압축본 영상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과거 영상을 찾아보시거나 압축본 영상의 경우 이 영상이 올라간 뒤 고정 댓글란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서옥식 부회장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우병 사태 후 김민선으로 개명한 배우 김규리는 2008년 5월 1일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고 했다. 방송인 김구라는 같은 해 5월 3일 방송된 MBC 프로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생삼겹살을 먹겠다. 우리나라 국교를 힌두교로 바꾸자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시절 딴지일보 인터넷 방송에서 지읒같은 새끼 이명박 때문에 늦어서 교통체계를 지읒같이 해놨어 말이야 라고 했다. 희극 배우 겸 방송인인 김미화는 당시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진행하면서 일단 위기를 넘기자는 미봉책이라는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5060 시절에 경찰청장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라는 편파 발언을 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서옥식 부회장은 이어서 방송인이자 MC인 박미선은 그해 5월 3일 MBC 프로그램 명랑 히어로에서 미국 사람들조차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호주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곳이 바로 미국이라고 한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방송인 겸 뮤지컬 배우인 윤도현은 10대가 촛불 들고 나서는 것 보고 우리가 너무 창피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나왔다고 그해 5월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문화제에서 말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송희달 에디터가 명단 공개 후 2달 넘게 지났는데 문제나 이의를 제기한 연예인이 있나라고 묻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없다. 이들 40명의 연예인들은 이후 지금까지 15년 넘게 그때 외친 대로 단 한 번도 미국 쇠고기를 먹지 않고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거짓, 왜곡, 조작으로 직접 선동하거나 선동에 동참해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고도 반성은커녕 멀쩡하게 활동하는 행태를 단죄해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광우병 시위에 얼마나 가짜와 왜곡이 많았나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광우병 시위를 촉발시킨 결정적 계기는 2008년 4월 29일 저녁 방송된 MBC PD수첩의 긴급 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었다. 4개월 후인 8월 12일 밤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6개 부문 오역을 했으며 한국인의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고 오도한 점, 주저앉은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한 점 등을 공개 사과했다. 대법원 2부가 2011년 9월 2일 상고심에서 확정 판결을 내린 후 음경 MBC 사장은 3일 후인 9월 5일 밤 뉴스데스크 방송 첫머리에서 사과 방송을 하고 거의 모든 일간신문에 사과 광고를 실었다. 가짜와 왜곡, 날조 가득한 저질 프로를 내보냈음을 만천하에 인정한 것이다. 이런 가짜 방송에 온 국민이 속아 나라 전체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에너지를 허비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서 30여 년 기자로 일하다가 거짓과 왜곡 등과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에는 연합뉴스 퇴임 1년 전 경기대 대학원에 입학해 북한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파고들었다. 그런데 공부를 할수록 북한은 거짓과 왜곡, 조작, 날조로 세워져 버티는 나라라는 생각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해방 70년을 맞은 2015년에 북한 교과서 대해부라는 두꺼운 책을 냈다. 100% 북한 교과서와 당의 공식 문건을 갖고 근거했었다. 북한 교과서는 세계 최고의 거짓말과 날조의 총집합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나라는 질문에는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왜곡 날조한 것은 기본이고 김정일이 태어난 날 하늘에서 16명의 신선이 내려와 절하고 큰 별이 떴다는 표현부터 그렇다. 북한 교과서와 노동신문 등은 1948년 9월 조선인민공화국 창건에 남한 유권자들이 참가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해 8월 북한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북한 유권자 99.97%가 뽑은 북측대의원 212명과 남한 유권자 77.5%가 뽑은 남측 대의원 360명이 참가했다고 적고 있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자 날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뿐만 아니다. 고구려 귀족의 무덤을 발굴해놓고 거기서 당군의 뼈가 나왔다면서 당군 능어로 조작했다. 평양 대동강을 인더스강, 황하강, 메소포타미아, 나일강과 함께 세계 5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교과서는 기술하고 있다. 김일성의 항일 독립운동은 날조 과장하면서 우리 민족 최대의 항일 무장단체인 청산리 대첩과 봉오동 전투는 교과서에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희달 에디터가 거짓말과 왜곡, 조작, 오보 등이 대한민국에서도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다라고 묻자 그렇다. 광우병 촛불 난동 사태와 한미 FTA 반대 시위를 시작으로 천안함 폭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자파 성주 참회, 최근엔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등을 둘러싼 가짜뉴스와 괴담이 끊이지 않고 난무하고 있다. 김대업이라는 사기꾼에 의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좌지우지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들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널리 전파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3년에는 오역의 제국 그 거짓과 왜곡의 세계라는 책을 냈는데 어떤 이유에선가라는 질문에는 통신사 외신부 기자로 13년 근무하면서 1만 건이 넘는 외신 기사를 번역했다. 번역은 인류의 지적 성과물을 공유하는 수단이다. 한 사회의 지적 번영은 번역에 의해 촉발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어 뉴스를 우리말로 옮겨 전달하는 외신 기자는 번역가이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오역이
한국 사회의 혼란과 낭비, 질적 하락을 낳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입증하는 통계나 자료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조금 오래됐지만 2004년 우리나라 영미문학연구회가 국내에 번역된 영문학 작품 573종의 번역본을 검토한 결과 이 가운데 독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작품은 11%인 61종에 그쳤다. 소설의 경우 추천본이 전체 번역본의 6%였다. 대학 교수 같은 지식인이 번역한 소설 100권 가운데 94권은 믿고 읽을 수 없는 책으로 판명된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서 언론도 마찬가지다. 2008년 MBC TV의 PD수첩 광우병 프로그램만 해도 30여 곳에 오역과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미리 내린 결론에 꿰맞추기 위해 전혀 다른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을 섞어 조작한 것이다. PD수첩의 오역과 오보로 촉발된 광우병 촛불 시위로 약 100일간 서울 시내 도심이 무법천지가 됐고 이로 인한 손실, 손해 등 사회적 비용은 4조 원에 육박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은 왜 이렇게 사실은 팽개치고 거짓말과 왜곡이 넘쳐나는 사회가 됐나라는 질문에는 공자 이야기로 대답하고 싶다. 2500년 전 공자는 세상을 바로잡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명, 즉 이름을 바로잡는 것을 꼽았다. 달리 말하면 이름이 바르지 않는 용어 사용이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말이다. 공자 사상이 지금도 동양사회에서 견고하게 군림하는 것은 그가 정명을 통한 개념의 철저에서다. 공자는 수리부작, 즉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되 지어내서 쓰지 않는다는 정신에도 투철했다. 가짜와 거짓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공자 자신이 사실과 개념에 철저하고 완벽을 기했기에 그의 사상이 지금도 빛을 발하며 인정받고 있다. 이는 오역, 왜곡, 거짓말, 날조를 당연시하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던진다. 우리나라도 사실이 이끄는 사회, 즉 영어로 팩트 드리븐 소사이어티가 되어야 한다. 소통 부재와 사회적 양극화, 엄청난 비용 낭비는 상당 부분 사실 확인에 게으르고 느슨한 악습에서 기인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서욱식 부회장은 그래서인지 한국인들은 거짓말에 관대하고 거짓말에 익숙한 것 같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한민국처럼 거짓말이 넘쳐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기범죄 건수는 2011년 22만 건에서 2020년 35만 건으로 10년 새 60% 늘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사기범죄율이 1위이며 14세 이상 국민 100명당 1명꼴로 매년 사기를 당한다는 통계도 있다. 17세기 조선에 왔던 네덜란드 선원 하멜은 표류기에서 조선인들은 남을 속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고 했다. 지금 한국 정치인들은 대놓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승부 조작에 가담한 스포츠 선수와 사실 확인도 없이 툭하면 선동 시위에 나서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일본과 비교해서는 2016년 6월 14일 일본의 경제 전문지인 비즈니스 저널은 한국경찰청 통계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2013년 한국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은 3,420명, 무고죄와 사기죄는 각각 6,244명, 29만 1,128명이다. 한국과 일본의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이는 일본보다 165배 많다. 무고죄와 위증죄 건수는 2007년 통계 기준 한국이 일본보다 24배, 38배 정도 각각 더 많다.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자고 외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유지를 우리는 아직도 실행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은 가짜뉴스로 인한 우리나라의 연간 피해액을 30조 원으로 추정했다.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는 가짜뉴스와 거짓말 등으로 인한 불신과 혼란 같은 사회적 비용이 최소 82조 원에서 최대 246조 원이라고 밝혔다. 246조 원은 그의 우리나라 예산하고 맞먹는 숫자다. 거꾸로 말하면 정직하고 사실과 진실 확인에 힘쓴다면 사회적 신뢰와 효율 상승 같은 긍정적 효과가 엄청나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송의달 에디터가 30여 년 기자 생활을 했는데 기자라는 직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묻자 서욱식 부회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기자는 전문가, 스페셜리스트다. 거짓과 사실을 구별해주는 스페셜리스트여야 한다. 초등학생부터 90대 노인까지
모두 뉴스와 정보를 발신하는 시대에 기자가 차별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얼마나 사실 확인에 철저하고 충실하느냐이다. 한때 우리 언론에 알려졌다 전해졌다 같은 표현의 기사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이제 재미없더라도 사실 즉 팩트 확인을 거친 것만 기사로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 더 큰 불신을 받아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인류 언론과 3, 4류 언론의 결정적 차이는 사실 확인에 충실하느냐, 맥락을 깊이 있게 제대로 분석하느냐에 있다면서 디지털 시대의 기자는 무엇보다 진실 확인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소와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괴담이 분분하다라는 질문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팀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8월 작성한 보고서는 한국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소에 영향을 받은 물고기를 섭취해 받게 될 연간 방사성 피폭량은 흉부 엑스레이를 한 차례 찍을 때의 피폭량과 비교하면 1000만분의 1 정도라고 밝혔다. 최근 어떤 연구소는 그 비율이 10만분의 1이라고 했고 또 다른 곳은 1조분의 1이라고도 했다. 어느 쪽이든 국민 건강에 거의 무해하다는 게 과학자들의 일치된 결론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과학적 사실이 그런데도 적지 않은 국민들이 여전히 괴담과 가짜 주장에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과 진실을 부정하고 정치 공세를 퍼붓는 정치인 탓이 크다. 하지만 주견 없이 거짓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도 큰 문제이다. 분별력 없는 국민이 정치와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옥식 부회장이 이야기한 대로 가령 정치인이나 언론에서 엉터리 주장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잘 깨어 있어서 그런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주장, 가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설 자리를 없게 하면 되는데 한국은 불행히 그렇지 않죠. 여전히 한 30% 정도의 국민은 말도 안 되는 가짜 주장과 괴담이 나오는 대로 거짓 정치인들 또 거짓 언론에 주장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다시 그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는 현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옥식 부회장이 주견 없이 거짓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도 큰 문제다라고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일 겁니다. 송의달 에디터가 2000년대 들어 한국 사회도 북한을 닮아서 가짜, 조작, 선동, 왜곡, 생떼쓰기가 급증하는 것 같다라고 묻자 서옥식 부회장은 동감이다. 원래 조작과 왜곡, 날조, 선동의 원조는 북한인데 이게 대한민국으로 전염 확산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 공작에다 그를 수용하고 따르는 한국 내 친북, 종북 세력이 홍하며 세를 불린 결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가짜와 조작, 왜곡, 선동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망치는 원흉이라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높은 사회적 신뢰와 건강한 개인의 자율에 기초하고 있는데 가짜와 왜곡, 선동은 이것들을 갉아먹고 해체시키는 암적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현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사회의 정신과 방향을 이끄는 언론인과 학자, 법률가, 지식인 등이 사실을 중시하고 철저히 사실이 이끄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대중적 인기로 먹고 사는 정치인과 연예인들도 따라하며 달라진다. 더 시급한 것은 자유민주 인권을 중시하는 우파가 좌파의 본질과 속성을 꿰뚫고 새롭게 각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그는 러시아 혁명의 주역인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공산주의자란 모름지기, 법위반과 거짓말, 속임수, 은폐를 예사로 해야 한다라고 했다.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은 좌파는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기술자들이라고 했다. 한국 사회에서 급증하는 가짜와 거짓말, 조작과 날조는 대부분 좌파의 작품이다. 우파가 이를 일과적 현상이라며 순진하게 대응하는 순간 몰락하게 된다. 지금은 문화전쟁, 용어전쟁, 역사전쟁이 전방위로 펼쳐지는 숨가쁜 전쟁 상황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2010년 모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20대 초반 세대는 지난 100년간 한국의 훌륭한 인물 1위로 노무현 대통령을 꼽았다. 이에 대해 나는 그해 5월 노무현의 연설문집과 유고집 등에 근거해 그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폄훼하고 저주한 사람인지 분석한 책을 냈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파괴한 문재인 대통령의 실체를 해부한 문재인 망언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내용은 광우병 연예인 40명의 명단과 그 발언을 공개해서 화제가 되었던 연합뉴스 편집국장 출신의 원로 언론인 서옥식 대한언론인의 부회장이 조선일보 송의달 에디터와 만나 나눈 인터뷰입니다. 곳곳에서 상당히 우리 국민이 경청할 만한 내용이 많은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터뷰가 많은 국민들에게 공유돼서 우리 현실의 엄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